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 변호사회 회장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리버티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자산의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처음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해서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철학적인 기반에 기해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중앙 집권에 대한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익명성을 보호하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탈중앙화된 기술에 대한 이제 이상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열광을 했으나 반면에 이제 그런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되고 그런 이제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은 주류의 편입됨에 따라서 그에 못지않은 이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나 규제에 관련된 이제 필요성의 요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불법 자금 세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불공정 거래 등 그리고 루나나 테라 사태 등이 또 시장에 끼친 충격 등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 폰지 사기 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특히 이제 여러 이제 FTX 파산이라든지 시장의 글로벌에 던진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서 동일 기능을 가진 이제 금융의 기능을 가진 이제 암호화폐들이 동일한 이제 금융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여론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입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시장입니다. 금융시장으로서 저희가 일일 거래량을 보면은 단타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의 규모는 저희가 상당히 이제 규모가 증권 시장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일일 거래량의 규모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증권시장 못지않게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파이의 경우에는 탈중앙화라는 특성 때문에 탈중앙화 거래소에 그 중앙화되지 않은 그런 구조 때문에 이용자 보호 필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방지할 주체가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덜 기울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참조를 했던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논의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특근법에 따라서 이제 그 참조를 했던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위험 기반 접근법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금융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통제를 할 수 있게 이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발자나 소유자나 운영자 그리고 그 밖의 자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도 이제 그것을 이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사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거래의 일정 부분이 자동화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포섭을 해서 거래가 자동 계약 이행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투표권 행사로 운영 체계가 운영되더라도 운영 체계에 대한 통제나 영향력 행사가 있다고 봐서 이 경우에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해석상 탈중앙화 거래소나 디파이의 경우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확장론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여당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을 발의를 하고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런 이제 투자자 보호라든지 시장의 그 육성은 동시에 가야 되는데 그 법안의 이제 주요 규제 대상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의 경우에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폭락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 충격이 컸습니다. 이제 루나테라 사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FTX 사태 등이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위믹스의 경우에 이제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됐고 사실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거래소의 그 낙사와 소송도 이제 있었고요. 특히 또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세 조종자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부정 행위자들을 이제 발견을 해서 저희가 유의해야 될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굉장히 중시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한시적인 중간의 단계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규율하고자 하는 이제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말한 불공정 거래와 거의 유사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그런 규제 철학을 거의 고스란히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조를 보시면은 1항에서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TV라고 하는 그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시장을 교란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 전에 그런 미공개 주요 정보를 디지털 자산의 매매나 그 밖에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직무와 관련돼서 이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이게 주요 주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요 주주나 그 특수 관계인을 말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또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들까지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통정 매매나 가장 매매나 시세 조종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것을 말하냐면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이 행위들을 말을 하는데요. 서로 짜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을 통정 매매라고 합니다. 사전에 이제 어떤 가격으로 나랑 매도 매수를 하자라고 짜고서 매매를 하는 행위를 통정 매매라고 하고 그리고 매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매매를 한 것처럼 이제 거짓으로 한 것을 가장 매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제 그것을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는 것을 시세 조종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런 모든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런 이제 것들로 또 포섭이 안 되는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이나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도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리고 기타 또는 표시를 사용해서 금정,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역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나 기타 이용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기타 이를 이제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번 이제 또 알아볼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코인 상장과 관련된 금전 편취에 대한 이제 사례인데요. 여기서 이제 법원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백서에 관련된 또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떠냐면 2019년도에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이제 그 상장되면 100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서 한 8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투자자를 속인 거는 아니고 외부 사정에 기해서 나중에 이제 못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그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사기를 유죄로 이제 판정을 하면서 이분을 이제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발행인하고 백서가 부실했다. 그리고 허위의 공시,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유인했다라고 봤습니다. 그 발행인의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이게 백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중요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 사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황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허위 공시나 공지를 한 경우에도 이제 유죄 판단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세 조종을 빌미로 고수익을 제시해서 투자를 유인할 경우 정상적 사업이 아닌 사기 범죄로 평가할 만하다는 것으로 재판부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유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A씨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도 딸리고 사업 수완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서에 기재된 정보도 인터넷에서 그냥 이제 흔하게 있는 거를 그냥 짜집기 했고, 사업이 이제 무산됐는데도 알리지를 않고서 이제 돌려막기로 사용을 했고, 시세 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이제 기망을 했던 점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사기로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원의 유죄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요. 백서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